우리 사회에 어마무시한 충격을 줬죠. 이때 이 당시에 이거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놈이 있어요. 임병석입니다. 임병석. 협박죄로 또 재판을 추가로 받는 중이에요. 지가 협박해갖고 법정에 나온 그분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법정에서 안에서 얘가 들고 있던 흉기는 뭐였냐면 줄칼이 줄칼.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이 씨. 법정에서 네. 이 씨. 그 이 씨가 임병석이가 운전하는 택시의 단골 고객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협박죄가 되고 죽이고 이럴까? 오늘은 좀 오래된 사건을 하겠습니다. 오래됐지만 센 사건이죠. 법정에서 증인 나온 사람을 현장에서 처단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1974년 10월 17일이에요. 14시경에 1호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놈이 있어요. 임병석입니다. 임병석이. 무기로 이미 살고 있는 놈이 또 협박죄를 저질러가지고. 무기 살고 있는데요. 빵에서 그러니까 협박죄를 저지른 거지. 네. 그러니까 협박죄로 또 재판을 추가로 받는 중이에요. 네. 추가기도 사실 의미도 없어요. 임병석이가 협박을 해서 협박을 받은 그 피해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 이 씨구 그 당시에 48살이 평택군 그 당시에 고덕면에 거주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협박해갖고 증인으로 나온 법정에 나온 그분을 이놈이 무기수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법정에서 안에서 얘가 들고 있던 흉기는 뭐였냐면 줄칼이 줄칼. 네. 이 줄칼 길이가 23cm. 그 다음에 너비가 2.5cm. 아유.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임병석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에요? 임병석이는 1971년부터 평택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했어요. 더 어렸을 때는 경찰서 지서, 그때는 송탄 지서야. 거기에서 얘가 급사라고 그러죠. 사환, 심부름한, 잔심부름하고 하는 사환, 급사.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만두고 택시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얘한테는 누나 하나밖에 없어요. 누나 한 명 있고. 그러니까 거의 고아 수준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없고. 근데 얘가 절두정과는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택시기사 하면서 이놈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셋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이혼 상태고. 이것도 평탄치 않네. 피해자 이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이 씨. 법정에서 이 씨. 그 이 씨가 임병석이가 운전하는 택시의 단골 고객이에요. 시골 변두리 쪽에 사는 사람이 시내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가기 곤란하니까 임병석이가 운전하는 택시를 불렀나 봐요. 택시 대절 단골 고객 사이. 고객이 고객. 그런 사이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협박죄가 되고 죽이고 이럴까? 그럼 또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평택군 고덕면에 이제 산 분인데 평택에서 나고 자란 토백입니다. 토박이. 그리고 전답이 그 당시 2, 3만 평 되는 분홍입니다. 분홍. 그러니까 택시 대절하죠. 그리고 이분이 동네에서 담배 가게도 운영을 했어요. 그럼 부자예요. 담배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 수시로 평택 읍내에 있는 전매소에 가서 담배를 매입해서 갖다가 팔아야 되거든. 그때 시내를 읍내를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 택시예요. 그 바람에 이제 아마 택시를 이용하면서 임병석이하고 단골 고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씨는 자신의 어머니도 있고 아내가 있고 딸 2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사건의 발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주로 이 씨가 임병석이 택시를 불러서 대절해가지고 전매소로 담배를 사러 가는 게 맞는데 가끔씩 본인이 바쁠 때가 있어. 그러면 누구를 시켰냐면 그 당시에 25살 맞딸을 시켜갖고 임병석이 택시를 타게 했어요. 대화도 많이 할 거 아니야. 택시 타고 하면서 꽤긴 거리니까. 그때 이놈이 항상 자기는 미혼이라고 그랬어. 거짓말했네. 이혼남인데. 반반하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게 스파크가 튀어버렸네. 둘이. 근데 사실은 애까지 셋이나 있는 놈이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나쁜 놈이지. 그게 이제 저 문제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 씨라든지 엄마 등등은 임병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새끼 나쁜 놈이거든. 이미 자식도 있고 결혼한 적도 있고. 정과도 그러니까 있고. 팔팔 뛰는 거지. 정과도 있고. 그럴 때는 이미 애들이 사귄 지가 2년이 넘었어. 아이, 아름아름. 그런 어떡하냐. 몰랐구나. 정은 들대로 들은 거야. 예. 더 확인해 보니까 임병석이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예. 그러니까 혈사 반대를 하겠죠. 예. 나라도 할 것 같아. 예. 둘이서 1972년 3월경부터 예. 송탄읍에다가 새방으로 나가고 동거 생활 들어가 버려. 집 나가버렸네, 딸이. 그 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동거가 시작됐으면 어렵게 지금 붙어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잘 살아야지. 그래, 잘 살아야지. 근데 원래 임병석이 이놈 자체가 전과자에다가 성격이 그럴 것 같아요. 거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씨 딸을 자주 두들겨 팼어. 그러니까 이 씨 딸이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야 이제. 그래서 도망쳐요. 예. 송탄에서 도망쳐갖고 집으로 갑니다. 자, 근데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아. 얘가 근데 임병석이 이놈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었겠지. 똥낀 놈이 원래 썩내는 거야. 예. 지 동거녀가 가버리니까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으로 쳐들어가. 내 마누라 내놔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행패 부리는 거야. 예. 정식으로 우리 결혼시켜라.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이 씨의 아내, 그 당시에 47살 방 씨예요. 네. 방 씨.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말렸겠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나쁜 놈 말이야. 그러고 어디다 대고 아버지 뻘 드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 동거녀 엄마를 두들겨 패버려. 어쨌든 장문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구속이 돼버려 이제. 예. 구속이 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1년을. 아니 또 감형이 돼버리네. 6개월 살아요. 아이고. 이 새끼 뭘 반성했겠습니까? 또 나와서 쳐들어갔겠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또 쳐들어옵니다. 이 시집에 또 쳐들어갔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이 또 신고했죠. 그랬네. 파출소를 끌고 갔어요. 예. 요 직전에 교도소 갔다 온 건 때렸으니까 갔다 온 게 맞는데 지금은 가고 그 뭐 소리 지르고 한 거거든. 경찰이 뭐 한 거 이게. 이제 얘는 결국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시 갑니다. 또 가요. 예. 집요하다. 진짜. 도끼를 들고 가요. 아이고 미친놈 이거 어떡하냐. 이 씨의 어머니 이제 손 씨인데 네. 그 당시에 67세였어요. 손 씨를 도끼로 살해해 버립니다. 즉 말하면 동거녀의 할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냅다 이 새끼 도망갔다가 이제 검거가 됐어요. 잡혀갖고 살인 미수죠. 그걸로 1심에서 사형받습니다. 2심에서 근데 감형이 돼 버리네. 그게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3심에서도 궁극적으로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요. 안양교도소로 수감이 된 겁니다. 네. 무기징역이 확정되니까 요놈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빵동기를 통해서 손편지를 써갖고 이 씨한테 전달하라고 그래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 살벌해요. 나는 여기서 모범수로 있으면 10년 내외면 나갈 수 있다. 내가 나가면 너희 가족 모두를 몰살할 것이다. 한 10번 정도 협박편지 받았을 때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고소했어요. 고소해버렸구나. 그 이제 재판에 협박죄로 내부가 된 거죠. 네. 이 1심 공판을 할 때 임병석이가 그 편지 보내고 한 협박 사실 자체를 다 오리발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거기서 인정해버리면 땅땅땅 때리고 끝나거든. 이러면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돼. 2회 기일에 피해자 이 씨를 증인으로 부른 거야. 이게 임병석이가 이때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거로 보입니다. 무슨 학연이겠지. 근데 그날 그 재판만 하겠습니까? 그 당일날 임병석이 이외에 19명, 총 20명의 죄수가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임병석이는 피고인석 맨 뒷줄 중간 정도에 앉아 있어요. 근데 20명을 호송하는데 이 당시 정말 허술하긴 했어요. 20명의 죄수를 호송하는데 교도관은 7명 갔어요. 그리고 방청객은 30명. 자, 공판 검사가 막 추궁하죠. 너 이 새끼 거짓말 하냐고. 너 했잖아. 증인 놔두고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해. 끝까지 부인해. 증인은 계속 앉혀둬. 그리고 이제 급기야 재판장이 자, 제출된 편지 있을 거 아니야. 재판관인 내가 봐도 이건 당신 글씨야. 외관으로 봐도 무슨 거짓말을 자꾸 해.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해요. 뭐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재판장이 하는데도 끝까지 벅벅 우기니까 듣다 못한 이 씨가 증인으로 온 피해자 이 씨가 참견을 해요. 너 임병석이 들어? 이 편지를 나한테 갖다 준 건 네 친구잖아. 그렇지, 출감한 친구들이지. 출소한 네 친구가 직접 가지고 와서 내가 받은 거야. 게임 끝난 거야. 그건 빼도 박도 못할 입장이 된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때요. 이 새끼가
왼손에 이 속에다가 숨겨뒀던 줄칼을 꺼내요. 법대가 이렇게 있으면 출입문 있잖아요. 네, 열고는. 예. 그걸 확 열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수갑 차고 있었어야지 맞아요. 네. 근데 수갑 풀렸어요. 누구한테 튀어간 거예요, 일단은? 검사 쪽으로 달려듭니다. 검사 쪽으로 뛰어가는데 피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재판장석으로 뛰어가요. 정신 나간 놈이. 판사 쪽으로 달립니다. 판사 또 찔르려고. 재판장도 놀래가지고 네. 그 법정 그 뒷문으로 뒷문 있죠. 도망갑니다. 입장하는 문 있죠. 예. 여기 갔다가 도망가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보더니 쓰는 사람 다 그 쓸 때니까. 김동호 이패석이야. 아유. 김동호 씨 쪽으로 돌진합니다. 네. 법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야, 난리 났네. 그때 비로소 딱 돌아보고 증인으로 온 이 씨를 찾아요. 아비 완전 다 도망가고 난리 났네 지금. 네. 예. 아수라장인 거예요. 아수라장이지 이거는. 죄수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니까 이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흑판이지 흑판. 예. 흑판을 들고 막어. 뭐 비무장 상태였다는 얘기 그럼? 그 와중을 이용해서 증인으로 갔던 이 씨는 잽싸게 1호 법정을 뛰어나왔어요. 2호 법정 그 출입문 입구 그 섬 사이에 딱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명석이가 방청객이고 뭐 그리고 다 제끼고 쫓아나와서 그 구석에 2호 법정 그 출입문 뒤편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는 이 씨를 발견한 거예요. 가자마자 다짜고짜 그대로 그냥 찔러버렸구나. 칼로 가슴하고 등 같은 데를 찔러가지고 급소입니다. 관통됐어요. 관통. 예. 관통이 됐으면 뭐. 예.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그 피해자를 발견해서 예. 한강 성심병원으로 예. 이송 조치했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 이 새끼는 또 두고. 이 새끼는 또 그렇게 어디- 죽여놓고 예. 바로 한 50m를 냅다 달려가요. 또 밖으로. 달려가가지고 예. 1.2m 정도 되는 담을 훌쩍 법원 그 후문 담을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또 한 70m 뛰어요. 계속 그 죄수복 입고 수갑을 한쪽에 그렇지. 걸고 있는 상태에서 예, 어렵지. 계속 뛰다 보면 누구 눈에도 띄잖아. 예. 한 70m 냅다 달려가지고 안 되겠어 숨어야지. 이때 이 새끼가 숨은 데가 어디냐면 경동산업이라는 회사에 화장실에 은신을 합니다. 당연히 그걸 보고 회사 직원들이 신고했죠. 신고했겠죠. 경찰 플러스 예비군 해갖고 한 50명이 경동산업사를 뺑 들어서 포위합니다. 이미 거기 들어간 걸 하긴 했으니까. 예, 바로 두드려 잡을 수도 있는데 임병석이가 줄칼을 목에다 딱 대고 있어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죽는다고 겁주는 거야. 다가오는 경찰관 너도 내가 찔러 죽이고 나도 자살한다. 이제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더 흘렀어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줄칼을 집어던지고 체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새끼가 검거된 과정이고요. 그럼 교도관 7명은 뭐 했어? 이 난리를 칠 때. 이 새끼하고 뛰어나오면서 와다다다닥 한 게 50초. 네. 한 사람 한 건 내가 알아. 흑판 들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6명 뭐 했을까? 거기에는 또 법정 방호원도 있어요. 먼저 법정 방호원은 판사 검사를 보호하는 데 있어요. 그럼 6명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 나머지 죄수 19명 탈출을 막기 위해서 걔들 그 포승줄 이어진 거 붙들고 늘어지려고 아이고.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쫓아나가지도 못했어요. 원래 이 죄수 한 사람당 2명씩 붙게 돼 있어요. 재판에 데려가려면 한 40명 붙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아수라장이라. 방청객으로 왔던 그 30명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고 이리 난리 자빠지고 났겠지 저리 뭐. 자빠지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지 그 법정 안이.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의문이 또 많아. 이 새끼 줄칼을 어떻게 나? 칼을 어떻게 수갑은 또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얘는 사전 계획을 했습니다. 임병석이는요 교도소 내에서 우체통 만드는 작업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속을 다루나 쇠를 연마하고 갈고 이 새끼가 그 작업장에서 그때는 그냥 원형 줄칼이에요. 그 줄칼을 구해서 이 새끼가 그라인더로 양쪽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빼쭈하게 만든 거예요. 송곳을 만든 겁니다. 어디다 처음에 숨겼냐면 작업장 공구함에다가 은겨뒀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들고 다시 방으로 갈 때 금속 탐지기 통과해야 되거든요. 검신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이 새끼 재판 가는 날이야. 두 번째 재판. 7시경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가서 줄칼을 꺼내갖고 양말에 대서. 그러니까 얼마나 교도관들이 허름하게 했다는 걸 알죠. 출정을 위한 신체 수색을 했어요.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즉 말하면 교도관의 신체 검색 시스템을 외운 거예요. 12시경에 구치감에 이제 수감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 새끼가 또 작업을 해요. 파란색 걸레 조각을 줄칼 한쪽 끝에 감아가지고 손잡이를 만들고 점심 식사하면서 이 새끼가 나무젓가락을 요거를 잘 다듬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요. 그래갖고 성냥개비
크기로 만들어요. 나무젓가락을? 야. 그걸 옷자락에 딱 숨겨요.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오후 2시부터니까 입실하기 직전에 약 5분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 성냥개비를 꺼내갖고 수갑을 오른쪽 수갑을 풀러버린 거. 그래서 오른쪽 수갑을 풀었으니까 딱 풀린 상태에서 살짝 걸어만 거네. 걸어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서로 달려들어서 범행을 한 거고요. 결국 이 새끼는 검거를 했잖아요. 네. 검거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조사 들어갔죠. 네. 너 새끼 이런 짓을 왜 해? 근데 얘는 원망만 합니다. 이 씨 딸하고는 나하고는 사랑한 사이였다. 저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내가 결혼을 못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협박 편지는 끝까지 안 보냈다고 얘기했어. 너 검판사 왜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 이 씨가 그쪽으로 뛰는 것 같더라. 말이 안 돼요. 이 씨는 정모로 도망갔거든요. 네, 이 사건으로 자 교도소장 직위해제, 보안과장 직위해제, 당연하지 그건. 당직교도관, 네. 당직교도관이 제대로 못 살펴보는 바람에 7시에 공고함에 숨겨놨던 걸 들고 나왔잖아요. 몸수색했던 그 호송책임 교도관 등등 해갖고 한 6명이 파면 제대로 일 못한 그 교도관 2명은 직무유기죄로 검찰에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했어요. 이 새끼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 파장을 겪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놈에 대한 이제 또 재판이 기소가 돼갖고 재판이 살인 또 재판해야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974년 12월 1일 날 사건 발생 50일이 경과가 있어요. 지가 범행한 현장에서 재판받은 거예요. 그 재판 받네. 네. 임병석이는 아주 태연하게 범행 다 인정했어요. 당연히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1974년 12월 6일 10시 30분입니다. 이때 그 얘기했어요. 증인으로 나온 그 이 씨를 살해한 거는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안에서, 이건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1심, 2심 다 확정됐고요. 사형으로요? 예, 사형으로. 1976년 3월 9일 날 네.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됩니다. 김대두하고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76년 12월 28일. 이건 시범 케이스니까 바로 그냥 집행을 하다 버렸네. 네. 그래서 사람 둘이나 죽이고. 그때 사형이 36살 집행이 됐고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마무시한 충격을 줬습니다. 좋죠, 이때 이 당시에 이거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교도행정의 최악의 흑 역사입니다. 그 교정이 그리고 법정 그 살인 사건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했어요.